구독할 사람 여기부터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레르입니다. 플레르 TV 소개하고 네. 자기소개 좀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플레르 TV에서는 이제 마인크래프트 같은 10대들의 드라마도 만들고 있고 네. 퀴즈 컨텐츠들도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주 시청 연령층은 초등학교 저학년이 가장 많고요. 아, 또 여자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모바일 게임이나 뭐 좀 캐주얼한 게임들 할 때도 좀 여자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게임을 위주로 많이 해요. 그리고 요즘엔 좀 브이로그나 실사 쪽으로도 많이 가려고 하고 있어요. 디즈니 하면서 이제 네. 방향을 조금씩 바꿔볼까, 마인크래프트를 병행하면서 이제 다른 실사 컨텐츠들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한지 한 3년 정도 됐어요. 3년? 그럼 3년 만에 32만을 달성하신 거네요? 네. 사실 구독자로 평가하면 안 되는데 구독자로 평가하면 리더TV가 드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근데 성장 속도는 사실 제가 최근에는 많이 쉬어가지고 많이 더뎌졌는데 확 클 때 갑자기 진짜 빠르게 컸어요. 아마 다른 채널들도 좀 그럴 거예요. 그게 속도가 좀 천차만별이에요. 처음에는 되게 더디게 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더딘 편은 아니지만 구독자 5만에서 10만 정도까지인가? 그때쯤에 좀 되게 빠르게 늘었었어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뭘 보고 싶냐 했는데 독자들한테? 네,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면서 어떤 컨텐츠를 보고 싶냐 물어봤더니 제가 선생님이 되는 컨텐츠, 제가 엄마가 되는 컨텐츠, 제가 유치원생이 되는 컨텐츠를 보고 싶대요. 근데 그게 반응이 엄청 폭발적으로 좋았던 거예요. 그때 구독자가 순식간에 많이 늘고 했었어요. 근데 플레르는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그냥 고등학생 때 블로그에서 제가 예쁜 이름 없나? 이러면서 하나씩 글자를 막 조합해서 만들었어요. 불어로 뭐 서로 좋아하다, 마음에 들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르가? 네. 저는 실제로 이태리어인 줄 있는 알고. 실제 있는 단어이군요? 네. 불어로? 네. 이거 가져와야겠다. 뺏어와야겠다, 이거. 플레르라는 이름을요? 네. 우리는 플레리 할까? 플레로. 그럼 예진 씨는 어떻게 이런 그 플레르 TV라는 네. 소위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라 해야 되나? 네. 유튜버가 네.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원래 제가 대학생 때 시험 기간에 도서관에서 쿠키런이라는 게임을 했었어요. 그 게임을 제가 좀 잘했어요. 근데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 제가 1위였는데 2위로 떨어지면서 내가 1등 하고 싶은데 라는 욕심 때문에 막 동영상을 검색해서 보다가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거 보고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이래서 제가 이제 좀씩 올리기 시작했어요. 뭐 이 정도면 나도 올리겠다 이러면서 막 올리다 보니까 생각보다 조회수가 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좀 제가 잘했던 게 트렌드에 좀 잘 맞췄었어요. 그때 쿠키런이 좀 사람들이 많이 했었고 신규 쿠키가 계속 출시되는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또 신규 쿠키를 얻을 수 있는 여건이 되게 좋았었어요. 워낙 많이 게임을 플레이했어서 그래서 바로 얻어서 바로 신규 쿠키 리뷰를 하고 이제 조회수가 좀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통을 하기 시작했어요, 구독자들이랑.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마인크래프트를 해달라고 점점 해서 또 마인크래프트를 하게 되고 상황극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됐어요. 원래는 임용고시 준비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사범대여가지고 이제 한 3학년쯤에 이제 임용고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유튜브가 좀 재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공부하기 싫어서 돌파구로 지금 여기에 빠진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공부를 그럼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 한 학기 동안은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성적도 제일 높았고 되게 잘 나왔는데 성취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성취감이? 네, 별로 뿌듯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냥 지치기만 하고 너무 이게 열정이 안 생기고 이대로 시험 보면은 절대 못 붙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6개월 해봤으면 충분하다 해서 성취감이 훨씬 컸던 유튜브로 이제 다시 올인해보자 해서 거기에 어쩌면 지금 아이들 대상으로 지금 소통을 하고 계시니까 네. 그리고 그 비슷한 일을 하고 계신 거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더 나은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10대 때 원래 원했던 게 교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가 좀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업을 교사로 정한 거였어서 음. 저는 되게 만족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애기들이 이제 엄마 아빠 폰으로 봐가지고 그렇죠. 30대, 아, 40대 이렇게 많이 나와서 아. 그냥 제가 물어봤어요. 처음에 이게 뭐지? 이랬었어요. 왜 30, 40대가 이렇게 많지? 이상하다 막 이랬는데 이름도 다 그래서 엄마 아빠 이름들로 댓글 남기고 아, 엄마 아빠 이름으로? 네. 아, 예진 씨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 방송에 빠져 있는데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는데 애들이 말하는 것 중에 뭐 그런 건 있었어요. 저희 엄마가 플래닛 영상 봐도 된대요 이러면서 댓글 아. 남기고 그런 거 보면 좀 뿌듯했어요. 귀엽다 진짜. 근데 예진 씨도 아이 같은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런 것 소통하다 같아요. 보니까 실제 근데 어느 정도는 좀 그런 걸 저도 좋아하기는 해요. 왜냐면 연기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요? 저랑 되게 친한 친구들은 저의 면들이 영상에 좀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는 몰랐는데 말투나 뭐 감성이나 이런 게 좀 있대요. 어쨌든 뭐 프로이신 거는 방송의 어떤 모습하고 네. 지금의 모습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진정성 있는 방송이 나오지 않나. 그래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엄마들이 플레이를 봐라 이렇게 허락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초반에 좀 방송하실 때 좀 네, 어려움은 없었나요? 사실 뭐 취미로 하신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오히려 처음에는 막 컨텐츠도 제가 하고 싶은 거 막 만들고 되게 쉽게 했거든요. 난 이거 하고 싶으니까 이것도 해봐야지, 저것도 해봐야지 이러면서. 근데 오히려 한 규모가 10만 이상 되니까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보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생각에 이제 콘텐츠도 마음대로 못 바꿀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 소신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에 춤춘 거 아니에요? 소신 때문에. 맞아요. 난 그래도 하고 싶은 걸 하긴 할 거다라는 마음. 그거 자주 올리세요. 좋더라고요. 네. 아, 지금은 참 이렇게 뭐 촬영해주는 분도 계시겠네요. 아니요, 그냥 지금도 제가 다 셀프 촬영하세요? 네, 거의 셀프로 아. 하고 있어요. 초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순수하신 거예요. 근데 또 힘들었던 게 수입이 음. 이제 한 번씩 되게 잘 나왔을 때가 있었어요. 음. 확 잘 나오고 이런 때가 있으니까 그걸 보니까 이제 수치가 자꾸 눈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날 영상을 올렸는데 그만큼 안 나오면 뭔가 못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더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이러면서 막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조회수 막 이런 거요? 네, 조회수랑 수입에. 그래서 한참 막 그거에 예민해져서 매일 수입을 보고 아.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 의미가 없다. 어느 순간 좀 해탈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때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주변의 분들이 많았어요. 저희 회사 대표님이 도티님도 숫자에 연연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좀 많이 났어요. 수입적인 면에서. 이 요즘에 이제 일반 또 독자들이 이 유튜브 어떤 수익 구조나 유튜버들의 어떤 그 그런 수입에 대해서도 사실 관심이 많아요. 유튜버가 되시면은 좀 어떤 수익성 부분은 어떤 게 좀 생기고 또 그런 부분은 어떤 조건은 어떤 거고 이거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 광고로 수익 창출하는 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콘텐츠마다 다른데 저처럼 좀 키즈 타겟이거나 뭐 게임 타겟이거나 이런 콘텐츠인 경우에는 대체로 유튜브로 많이 수입을 창출하고요. 주수입을 뭐 뷰티 크리에이터처럼 외부 활동이 많은 크리에이터들은 거의 한 반반 돼요. 외부 활동으로 얻는 수입, 유튜브 채널로 얻는 수입 이렇게 반반 되고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랑 디즈니랑 같이 협업하는 거에서도 이제 수입을 받고 유튜브는 유튜브 광고를 네. 광고 수익 말씀하시는 네. 거죠? 광고 수입 받고 아니면 브랜디드나 다른 회사랑 협업하는 거에서도 광고 수입을 받고 있고 다른 것도 제가 만약에 하고 싶은 일 있으면 해서 또 벌 수 있어요. 그래서 플레로 TV는 네. 어떻게 되세요? 저는 만족하면서 살고 있고요. 만족하면서. 일반 이제 또래 직장 친구들, 직장 다니는 네. 회사 다니는 그 월급 있잖아요. 네. 그 연봉 네. 그 수준보다는 높죠. 네. 훨씬 좋죠. 훨씬 높아요. 네. 나 이거 안 하면 안 되지. 나도 이거 이제 안 하고.
제가 부모님한테 말씀드릴 때 이제 교사의 월급이 좀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이것보다 훨씬 잘 벌어야 좀 부모님이 믿고 이제 맡기시겠다 싶어가지고 수입이 정점을 찍었을 때 그때 말씀드렸었어요. 아, 그래서 딱 듣고 하라고 그 시점이 언제예요? 대단한 졸업하고 부모심이네. 아, 졸업하고 한 6개월 후인가? 그때쯤이었어요. 뭐 사실 우리가 요즘 이제 친구들 많이 계시겠지만 뭐 청년들 뭐 청년 체험날이나 여러 가지 뭐 기존의 기업에서도 기업도 이제 상당히 요즘 경력난을 많이 겪고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어떤 1인 크리에이터의 그런 삶이 네. 물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나쁘지 않은 삶이 되겠네요. 네. 본인은 일단 즐거워하고. 네. 근데 적성에 정말 맞아야 된다는 생각은 그렇죠. 들어요. 네. 안 맞는 크리에이터들이 있어요. 그런 크리에이터들 보면은 아직도 수입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아하고 생활 패턴도 다 망가지고 몸도 좀 많이 망가지고 근데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뭐 어느 정도 이제 성공한 유튜브로 이제 좀 평가도 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수준을 유지하는 부분에 나름 엄청난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스트레스를 받긴 하지만 근데 모든 일이 똑같은 것 같고 제가 만약에 다른 일들을 해봤을 때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 저는 이게 훨씬 좋으니까 이 정도 스트레스는 누구나 그냥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고민 아닌가 싶어서 지금 이 유튜버 플레르 TV를 진행하시면서의 어떤 삶에 아주 생각하시는 어떤 좋은 어떤 의미와 재밌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떤 게 이렇게 재미있으신지 네, 좀 밝혀줄 수 있어요? 아, 네. 네. 일단 저는 자유로운 시간 활용? 그게 제일 좋아요. 제가 원하는 때에 이제 시간을 잘 분배해서 쓸 수 있다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계속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새로운 도전? 네. 디즈니 같은 경우도 협업을 하면서 제가 안 해봤던 거를 이제 막 실사로 활동하는 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좀 더 뭔가 이렇게 새로운 저의 능력을 발견하는 느낌이라서 그런 것도 좋고 그리고 구독자들이 이제 댓글을 써줄 때 그런 걸 보면서 좀 저의 뭔가 쓰임새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저희 엄마가 뭐 이거는 봐도 된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애들이 되게 우울하거나 외롭거나 부모님이 잘 집에 안 계셔서 이제 심심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제 영상을 보면서 이제 그 시간을 보내요. 아니면 뭐 친구랑 싸웠거나 이러면은 또 제 영상을 보면서 뭐 싸운 얘기가 만약에 나오면 저도 막 싸웠는데 막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렇게 얘기할 곳이 있다는 그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어디 말할 데가 없잖아요. 막 이런 자기가 이런 고민이 있고 한 거를 생각보다 좀 반응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 네. 좀 뭐 갑자기 구독자 수가 안 는다거나 뭐 이런 때가 올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쨌든 좀 썩 기분 좋지는 않을 텐데 네. 그런 경우 있었죠, 그죠? 네, 많죠. 좀 그때 심정이 좀 어떻고 어떻게 극복해요, 그 부분은? 심정은 당연히 울어요? 그냥 속상하죠. 되게 공들여서 만들었고 엄청 재밌다고 스스로는 생각했는데 이제 어떤 포인트에서 이게 바이럴이 안 된 거지 싶으니까 이제 좀 아쉽고 내 영상 이제 저만 이제 보면서 재밌는데 이러면서 아쉬운 마음이 엄청 큰데 근데 또 생각해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엄청 뜬 영상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거 생각하면 그게 그거 아닌가. 쌤. 네. 쌤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좀 막 힘들고 의욕이 안 나고 이러면 구독자들이랑 계속 얘기하려고 해요. 소통하려고 해요. 소통하려고. 네, 아무래도 그런 의미 있는 글들, 댓글들을 볼 때 제가 좀 힘이 많이 되니까 의식적으로 그냥 그런 걸 보면서 힘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진짜 댓글 이런 거는 제가 직접 다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애들도 이제 저랑 소통하는 느낌이 들 테니까. 거의 뭐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교사와 부모 역할을 하시는 거네. 항상 소통을 하고. 네, 하려고 노력 많이 해요. 이게 유튜브 방송이라는 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게 일방적인 방송이 아니라 원웨이가 아니라
서로 이제 쌍방소통이 돼야겠네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많은 청년들 또 많은 사람들이 뭔가 유튜버가 돼서 뭐 자신의 꿈을 실현한다거나 뭐 아니면 뭐 돈을 번다거나 막 등등 좀 많이 이제 이렇게 트라이를 시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실패도 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좀 실패하는 분들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아니면 그 실패 이유에 대해서 나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전문적인 식견이 있으시다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초반에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초반에? 네, 초반에 이제 뭐 영상을 일주일에 보통 한 한두 개 정도 올리시고 그렇게 한 달, 진짜 한 달도 많이 하는 걸 거예요, 아마. 그 정도 하시고 조회수가 자기가 원래 보던 조회수는 막 만 단위 조회수인데 본인이 올린 거는 10단위 넘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이제 좌절을 많이 하시고 빨리 포기를 하세요. 근데 일단 인내심이 조금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아마 모든 일을 다 이제 내버려 두고 그것만 그 유튜브에만 올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포기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은 다른 일을 하면서 병행하는 게 처음에는 훨씬 낫고 어느 정도 만약에 수입이 나온다, 좀 먹고 살만하다 그러면 이제 그 일을 그만두시고 뛰어들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잘 못 드러내는 사람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포장된 모습들만 보여주거나 너무 신비주의거나 그런 분들, 아니면 겁이 너무 많으신 분들, 막, 이거 하면은 너무 뭔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콘텐츠도 막 너무 자극적인가? 이런 고민들이 물론 좋지만 필요도 하지만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이 너무 많고 영상의 완성도에도 너무 생각이 많고 자기 마음에 들어야만 이 영상을 올릴 수 있고 이런 분들은 거의 이제 빨리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람은 누구나 개성도 있고 매력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 숨기고 살거나 아니면 자꾸 이제 숨기려고 해서 안 나타내거나 이러면은 사람들이 모이기 힘들다 생각해요. 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이걸 접하다 보니까 또 많은 이제 파워 유튜버들을 접하다 보니까 또 우후죽순 나도 커서 그냥 유튜버가 돼야지 이제 이렇게 또 막연한 꿈을 갖는 아이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책임감도 난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한 생각 좀 듣고 싶고 또 그런 아이들한테 좋은 예쁜 말 좀 해주신다면 또 어떤 말을 좀 해주고 싶어요? 저한테도 그렇게 묻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요? 네, 유튜버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뭐 장비 뭘 사야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무조건 처음에는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지 말고 일단 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적성에 맞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 그냥 막연하게는 이게 내가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뭐 악플에도 신경 안 쓸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해도 막상 보면은 되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해봐서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냥 없는 상태로 해보고 그렇게 뭐 영상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건 어떻건 한두 명만 와도 나는 너무 이게 즐겁고 재밌고 그래도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든다 하면 이제 조금씩 시작을 해보라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일단 실행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일단 돌을 던지는 게 중요하구나. 그럼요. 뭐든지. 유도편을 많이 읽어보신 분 같아. 이런 마인드셋을 갖기는 유도편 안 보고 싶지 않은데 어릴 때는 엄마가 보신 거 아닌가? 좀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좀 이렇게 좀 어떤 방향으로 앞에 좀 앞으로 좀 나가고 싶으신지와 함께 뭐 개인적인 뭐 예진 씨의 꿈이라든가 혹시 이런 게 있으시면은 가장 큰 거는 저 자신이 제일 브랜딩이 잘 돼서 제가 뭘 해도 사람들이 이건 플레르가 만든 상품, 플레르의 캐릭터의 굿즈 이렇게 하면서 좀 인지도가 높아지는 게 가장 큰 목표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책도 쓰고 싶고 저를 캐릭터로 한 게임도 만들고 싶고 그래요. 구독해 다시 할게요. 이게 텐션이 좀 높아야 되거든요. 구독할 사람 여기부터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레르입니다.
오늘 리더피아에서 유승용 대표님과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런 의미 없는 너무 긴장해서 네. 오늘 유승용 대표님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이런 의미 있는 시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